안녕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에 사는 44살 여성입니다.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믿었던 사람 중에 내게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생각지도 못한 은인 같은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제게는 남들이 들으면 놀랄 만한 특별한 인연이 있어 좋아하는 사연 채널에 이야기를 신청하게 되었네요. 숨쉬기도 버겁고 바닥을 치던 제 인생을 바꿔준 귀인 이야기 들어봐 주실래요? 저는 어릴 적 전라남도 영광에서 자랐고 친정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만 해도 나름 집안이 부유한 편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성년이 되기 전 아버지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됐고 그때부터 집안이 급격하게 기울었더랬죠. 어머니도 몸이 편찮으셨기에 집안을 책임질 사람이 저밖에 없었고 대학은 꿈도 꾸지 못한 채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어요. 제 첫 직장은 광주에 있는 작은 인쇄소였고 사장님의 소개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20대 초반인 저보다 12살이나 많았고 아빠같이 저를 잘 챙겨주고 적극적이었어요. 그렇게 교제를 한 지 몇 개월이 안 지났을 때부터 남편은 결혼을 빨리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30대 중반의 노총각이었던 남편이었기에 집안에서도 성하고 자신도 마음이 조급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시댁이 광주였기에 일을 하고 싶다면 합가에서 살면서 계속하는 게 어떻겠냐고 저를 설득하더군요. 남편과 서로 결혼을 약속하고 첫인사를 갔는데 시댁은 해장국집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단층짜리 작은 건물에 식당을 하고 있었고 시댁집은 거기서 30m도 채 안 걸리는 2층 주택이었어요. 시부모님 두 분 모두 60대 초반의 나이였고 특이하게 막둥이인 어린 신우가 있더라고요. 효정양, 들어보니 영광 사람이라면서요? 나는 그 옆에 담양이 고향이에요. 아들한테 듣던 대로 참하게 생겼네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금 직장이 광주라고 들었는데 월급도 조금 준다지요? 사실 나는 며느리가 들어오면 일보다는 가정생활에 충실했으면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디 그러려고 하겠어요. 합가에서 출퇴근하는 걸로 해요. 네, 저는 친정엄마가 혼자 계시고 몸이 안 좋으셔서 제가 일을 해서 생활비를 붙여드려야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도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들어보니 아버님 돌아가시고 엄마랑 둘만 산다지요? 우리 집안은 시집 올 때 뭘 많이 해오라는 식의 얘기는 안 할 예정이에요. 양가 서로 할 것만 하고 간소하게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하네요. 결혼식 올리고 합가해서 살 건데 무슨 비용이 많이 들어? 그냥 수저 하나만 들고 와서 떡두꺼비 같은 손자 낳아주면 우리는 그걸로 되네. 남편이 미리 시부모님들과 결혼에 대한 의논을 끝냈다고 하더니 시부모님은 어리고 참한 며느리가 시집 오는데 아무것도 안 들고 와도 된다는 식이셨어요. 저도 남편과 시부모님이 없는 형편을 이해하고 감싸주려고 했기에 결혼 결단을 내릴 수 있었고요. 결혼식을 올리고 시댁의 합가를 시작하면서 인쇄소 일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집안일도 배우면서 바쁜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났을까? 알고 보니 신혼여행에서 제가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였죠. 생각지도 못한 이른 임신에 당황했지만 시댁과 친정에서 너무나 기뻐해 주셨고 시부모님은 첫 손주였기에 혹시나 하는 염려에 다니던 인쇄소를 그만두고 전념하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보내는 생활비가 걱정돼서 머뭇거렸는데 시댁에서 운영하는 해장국집 일을 도우면 월급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3년 넘게 다니던 첫 직장을 그만두고 시댁 가게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제가 직장 일을 그만두고 집안 살림과 가게 일을 하게 되자 시부모님과 24시간을 같이 보내게 되면서 고생길이 훤히 열리게 되더라고요. 밖에서 일을 하다 집에 와서 몇 시간만 가사노동을 하는 것과
24시간 집에 상주하면서 집안일과 가게일을 모두 하는 일은 천지 차이더라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저를 곁에 두고 고용인을 부리듯 저에게 일을 시키셨어요. 세아가, 내가 50대에 팔자에도 없는 누뚱이를 낳았더니 온몸이 쑤셔서 일을 못해. 너가 앞으로 내 대신 집안일 가게일 좀 맡아서 해주렴. 네? 저 지금 산부인과에서 임신 초기라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요. 조심해서 뭐든 하면 되잖니. 집안이나 가게에서 위험한 일이 뭐가 있어. 돌도 씹어먹을 나이에. 무거운 것만 들지 말고 찬찬히 다 하면 돼. 솔직히 앞으로 너희 친정의 생활비도 우리가 보내주는데 그 정도 일은 해야 하지 않겠어?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내가 해야 할 일들 매일 정해줄 테니까 어여 손에 익히고 네 신우도 앞으로 네가 등하교 시키고 해야 하니까 시간 꼭 기억해 두려무나. 아가씨야 학교 등하교까지 저보고 시키라는 말씀이세요? 가게 일이나 집안일도 충분히 많은데 제가 어떻게 그것까지 하나요? 뭐가 어려워? 임신했다고 누워있으면 안 돼. 운동도 해야 하는데, 응? 걷기 삼아 신우 데려다 주고 데리러 오고 하면 되지. 이럴 거면 차라리 막달될 때까지 그냥 인쇄소 일이나 할 걸 그랬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시어머니 몸이 그렇게 안 좋다고 보이지 않았고 물 한 잔까지 떠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요.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12살인 신우까지 저보고 돌보라는 거예요. 앞으로 아이 낳으면 어차피 육아를 해야 하는데 처음 하는 것보다 신우를 키워보면서 미리 경험을 해봐야 한다나 뭘 하나요? 핑계 없는 무덤 없다고 시어머니의 자기 위주의 지시에 하는 일이 너무 많다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으나 시부모님이 친정 생활비를 주기로 한 이상 제가 어떻게 거부할 수 있었겠어요? 남편에게 시댁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하소연을 해봐도 밖에 나가 일하는 것보다는 편할 거라는 속도 모르는 말만 되돌아왔고 시댁에서 절 도와줄 아무도 없이 입 꾹 다물고 시집살이와 넘쳐나는 일들을 소화해야만 했죠. 그렇게 제 개인 시간 한번 가지지 못하고 산재한 시댁 일들을 하다 보니 막달이 되었고 첫째 딸을 낳게 되었어요. 아들을 원하셨던 시부모님과 남편은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으나 둘째는 꼭 아들을 낳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는 친정엄마가 시댁에 오셔서 도와주셨고 어찌 보면 제가 결혼하고 가장 마음 편하고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네요. 아이가 첫돌이 되면서 시어머니는 본격적으로 제게 신우를 맡겼어요. 아이들은 같이 커야 좋다면서 신우를 첫째, 손녀를 둘째로 생각하라는 말만 남기고 심지어 자신은 취미생활을 즐기러 다니시지 않겠어요? 그렇다고 신우가 순한 성격도 아니었기에 갓돌된 아이를 얻고 해장국집 일에 신우 등하게 하는 일들은 투잡을 하는 것보다 더 극한 직업이었네요. 그러던 한날은 신우를 하굣길에 데리러 갔더니 같은 반 여자아이와 싸우고 있더라고요. 보아하니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신우가 아이를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 꼴이었어요. 아가씨, 아무리 화가 나도 친구를 때리면 어떡해요? 그만해요. 얘가 자기 지우개 맘대로 가져다 쓴다고 나를 먼저 때렸어. 그걸 어떻게 참아? 엄마 아빠도 당한 만큼 꼭 갚아주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도 친구끼리 사이좋게 지내야죠. 여자친구 얼굴을 저렇게 핥히면 되나요? 사과하세요. 싫어. 난 잘못한 거 없는데 어떻게 사과를 해? 언니는 멍청한 거야? 왜 그런 등신 같은 소리를 해? 아가씨, 말도 이쁘게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새언니인데 등신이라뇨. 저랑 이 친구 집에 가서 같이 사과해요. 싫어. 하고 싶으면 언니나 사과하고 와. 난 집에 먼저 갈 테니까. 당시 신우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됐었는데 세대 차이가 있어서인지 사춘기가 빨리 오더라고요. 원래 고집불통에 자기 맘대로 해야 하는 성격인데다가
사춘기 반환까지 합쳐져서 제가 무슨 몸종같이 불임을 당하면서 돌보고 있었어요. 그날도 자기 반 여자의 얼굴을 꼬집고 흉터를 내서 제가 그 집 부모들에게 너무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했었죠. 누가 봐도 신우가 잘못한 일이었고 명목상 제가 보호자였기에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신우 골다구에 속아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어려도 신우다 보니 한 대 쥐어박을 수도 없고 말 그대로 총체적인 난국이었죠. 신우는 어릴 적부터 성격이 자기 고집대로만 해야 하는 성격이었는데 타고난 것도 있었지만 시댁 식구들이 막둥이라고 오냐오냐 키워서 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신우가 시댁의 보스나 마찬가지였죠. 저도 한 번은 제 자식 인형을 마음대로 뺏어가 울리는 신우에게 한 소리 했는데 그걸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일러바쳐서는 제가 되려 당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손주 자식보다 신우가 우선이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반포기하고 제 풀에 꺾여 그냥 신우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말았고요. 그렇게 20년이 지나 나이 30살이 넘어서도 신우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부려먹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하루는 저한테 자기가 중요한 회의 서류를 집에다 두고 왔다며 당장 가져다 달라는 게 아니겠어요? 한창 해장국집 일을 하고 있던 바쁜 저보고 직접 가져다 달라고 떼를 쓰는 바람에 금방 해주고 말아야겠다 싶어서 신우가 일하는 1시간 거리의 신우 회사를 갔어요. 신우는 3년 전 20대 후반에 임용업계에서도 유명한 회사에 화장품 연구원으로 입사를 하게 됐었어요. 한 성격하는 신우였지만 나름 머리가 좋은 편이었고 대학원 박사까지 한 재원이었거든요. 신우가 다니는 회사는 중소기업이었지만 화장품을 직접 개발해서 가성비 품질 좋은 회사로 유명한 곳이었고 시부모님 남편이 신우의 입사를 엄청 자랑스러워 했더랬죠. 신우네 회사를 직접 간 건 처음이었는데 식충 건물의 규모가 꽤 크더라고요. 제가 서류를 전하러 갔더니 마침 점심시간이라서 신우가 팀 직원들과 회사 건물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가씨, 늦지 않아서 다행이네요. 말한 서류가 이게 맞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또 돈 아낀다고 버스 타고 왔죠? 급한 거니까 택시 타고 오라고 했잖아요. 점심도 못 먹으러 가고 기다리기만 하고 이게 뭐예요? 미안해요. 그래도 택시비가 10,000원이 넘는데 어떻게 그냥 타요? 앞으로 아가씨나 집에 중요한 거 두고 가지 마요. 아까 연락받고 얼마나 깜짝 놀란 줄 알아요? 서류 한 번 가져다 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이네. 그만 가보세요. 잔소리 좀 그만하고요. 진아 씨, 이분은 누구셔? 이분 때문에 점심도 안 먹고 기다린 거야? 우리 집에서 일하는 식모예요. 제가 회의 자료를 깜빡하고 집에 두고 왔지 뭐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느려 터져서 원. 진아 씨 엄청 부잣집인가 보다. 잘 산다는 말은 들었지만 집에 고용인도 두고 그래요? 좋겠다. 우리 맛있는 점심 먹으러 가요. 제가 후식으로 커피 쏠게요. 급한 일이라고 해서 제가 버스를 타고 내려 뛰어왔기에 숨을 헐떡이며 인사를 하고 서류를 주는데 신우 주변에 서 있던 직원들이 저를 보고 누구냐고 궁금해했어요. 제가 식당 일을 하다가 급히 신우 회사에 갔기에 작업복을 입고 있는 상태라서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 남루한 제 행색을 보고 얼굴을 찌푸리던 신우는 저를 자기네 집 식모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상치도 못한 신우의 대답에 저는 수치스러움으로 얼굴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누군가 저희 곁을 지나갔는데 신우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이 사장님 안녕하세요 라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누가 봐도 멋진 맞춤복을 차려입고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부티가 나는 중년 여성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직원들과 인사를 한다고 고개를 숙이자 사장님이라는 분이 갑자기 흠칫하더니 저희 쪽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고는 사장이라는 사람이 저를 빤히 바라보며 혹시 안효정? 효정아, 나 못 알아보겠니?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사장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는데 예전에 제가 익히 알고 있던 누군가의 얼굴이 겹쳐 보이더군요. 바로 제 중학교 짝꿍이었어요. 김미연이라는 세 글자를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 제 동창이 신호회사 사장이었다니 너무 놀라서 제가 입을 떡 벌리고 바라보자 친구는 너무 반가워하며 저를 얼싸 안았어요. 그러다가 제게 자기 회사를 어떻게 알고 찾아왔냐고 묻더군요.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더니 이렇게 만나게 된다며 세상 천진한 얼굴로 반가워했고요. 그 순간 주변 직원들 중에 한 명이 신우를 가리키며 지방 가정부라고 하던데라고 하자 친구는 조금 놀라는 얼굴로 그렇구나 하면서 저에게 시간이 있으면 당장 자기 사무실로 가서 얘기 좀 하자고 했어요. 저는 하얗게 질려가는 신우 얼굴을 뒤로하고 동창 친구를 따라 회사 사장실로 갔고요. 내가 널 다시 만나다니 너무 기뻐서 목이 다 메인다. 얼마만이지 우리? 거의 25년 정도 됐나? 어떻게 시간과 장소가 딱 맞아서 우연히 만날 수가 있지? 근데 난 처음에 너 못 알아봤잖아. 네가 이 회사 사장이야? 맞아. 내가 만든 회사고 이제 10년 정도 됐어.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너는 예전 그대로다. 얼굴에 예쁜 보조개도 여전하고 중학교 때 얼굴이 보여. 나도 늙었지 뭐. 애도 둘이나 낳고 다들 대학생 돼서 서울에 있어. 그만큼 나는 세월을 정통으로 맞아버렸지. 무슨 소리야? 아직 이렇게 귀엽기만 한데. 그나저나 우리 회사인 걸 알고 찾아온 건 아닌 거지? 응. 우연히 볼 일이 있어서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내가 마침 딱 있었네. 우리가 인연이기는 한가 봐.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다시 조우하고. 당연히 우린 운명이지. 내가 너랑 너희 부모님 아니었으면 10대 시절 막막할 때 어떻게 살았겠어. 꼭 다시 만나야 했지. 김미연이라는 친구는 중학교 시절 짝꿍으로 조용하고 아무하고도 안 어울리는 성격이라 친해지기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친구들과 저희 집에 놀러 온 걸 계기로 가까워졌고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더랬죠. 늘 그 친구를 보면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친구네 가정사가 파란만장하더군요. 아버지가 전과자의 교도소에 계시고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는 신내림이 와서 집을 나간 상황으로 15살 여자아이가 남의 집 단칸방에 혼자 살더라고요. 아직도 그 집을 처음 가보고 받은 충격은 잊혀지지 않아요. 부모님 보호하라 산다는 게 이렇게 다르구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 저희 부모님이 그 친구 사정을 들으시고 식사나 용돈도 챙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고등학교까지 같이 다니며 이어진 우정은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친구가 행방불명이 되면서 연이 끊어졌었죠. 그 친구 생각만 하면 밥도 못 먹고 어디서 무슨 안 좋은 일이 있나 싶어 걱정되었고 마음이 아파 한동안 눈물만 흘리던 때도 있었죠. 그런데 그런 친구가 유명한 회사의 대표로 25년 만에 나타났으니 놀랄 수밖에요. 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갑자기 하루아침에 사라져서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때 어떻게 됐던 거야? 친척분이 당시에 나한테 친남동생이 있고 외갓댁에 있다고 하더라고. 나만 혼자 사는 게 안타까우셨는지 외갓집 주소를 주셨고 마침 아빠 빚쟁이들이 자꾸 집에 찾아와서 괴롭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외가로 갔었어. 그랬구나. 나는 네가 하루아침에 말도 없이 전화 까버렸다는 말을 듣고 얼마나 놀라고 슬펐는지 몰라. 그래도 다른 가족들이 있었다니 다행이다. 음, 나이 차이 나는 남동생이었지만 피부치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 대학도 나오고 미용 쪽 일을 하다가 제품 개발도 하고 회사도 만들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지. 넌 참 대단하구나. 어릴 적도 강 다니는 녀석이었는데 지금도 여전하네.
그건 그렇고 이진아 연구원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아까 들은 것처럼 가정부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좀 어쩌다 보니 아는 사이야. 사람 인연이라는 게 참 이럴 때 신기해. 사실 이진아 씨가 곧 내 올케가 될 예정이거든. 뭐? 네 올케가 된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는 제게 그간의 사연을 털어놓으며 제게 이진아 연구원과 연이 있냐며 가정부위를 하고 있는지 묻더군요. 저는 그건 아니고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제 신우와 자기 남동생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고 곧 결혼 발표를 할 거라는 거예요. 신우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들었지만 그게 자기 회사 사장 동생이라는 말은 안 했었거든요. 그럼 저와 친구가 사돈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신우가 사람들 앞에서 식모라고 얘기를 한 게 있어서 바로 새언니 신우 관계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말을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네요. 그날은 일단 해우에 젖어서 서로 예전 얘기만 주구장창하고 집에 돌아왔고요. 집에 퇴근하고 돌아온 신우는 갑자기 저만 따로 집 밖으로 불러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회사 사장과 무슨 사이냐면서 오늘 만나서 무슨 말까지 했는지 코치코치 캐묻는 게 아니겠어요? 언니가 우리 사장님이랑 어떻게 하는 사이예요? 우리 사장님은 서울 유명대학 나오시고 많이 배운 분인데 고졸인 언니랑 접점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중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많이 배운 건 아니건 모두를 연이 닿으면 알 수 있는 거죠. 그걸 왜 학벌로 판단을 해요? 암튼 사장님한테 쓸데없는 소리는 안 했죠? 우리가 서로 가족관계이니 뭐니 이런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말 안 했고 그냥 어쩌다 아는 사이라고 했어요. 근데 왜 우리가 가족인 걸 말하면 안 돼요? 그 집이랑 곧 결혼도 한다면서요. 언젠가 다 알게 될 사이인데요. 사장님이 결혼 얘기까지 하셨어요? 참나. 사장님 동생분이랑 사귄 지 2년 됐어요. 곧 양가 결혼 의논할 것 같고요. 언제가 밝혀지더라도 결혼 전에는 말하지 말아요. 쪽팔리니까. 신우는 저와 자기네 사장과의 인연을 알게 됐고 저한테 말하길 자기와 가족관계이고 집이 해장국집 한다는 얘기는 당분간 비밀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부잣집에 시집을 갈 수도 있는데 자기 집안 형편 얘기를 하면 결혼이 엎어질 수도 있다나 뭐라나요. 지금 회사 사람들은 자신을 부잣집 막내딸로 알고 있으니 그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저는 금방 들킬 진실을 뭐하러 숨길까 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그때는 알았노라 하고 말했어요. 그 후 2달 뒤 신우의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게 됐고 역시나 제 친구의 남동생과의 혼담이 오고 갔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사돈네가 신우 회사 사장 집안이라는 걸 알고 역시 막내가 복이 있어 부잣집에 시집 간다고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곧 약혼식 겸 상견례를 한다고 하더니 어느 날 신우와 시댁 식구들이 상견례에 저를 안 데려간다고 하더군요. 누군가는 가게도 봐야 하니까 저는 집을 지키라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새삼 제 신세가 서럽고 신우 말 맞다나 이 집 식모살이와 진배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자 덩그러니 해장국집 청소를 하면서 시집 와서 처음으로 시댁에서 결혼 생활에서 해방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를 이 집 가족으로 취급하지도 않은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희생만 강요당했지 저라는 사람의 인생은 어디로 갔나 싶기도 했고요. 그러다 사건이 하나 터졌던 게 제 동창 친구가 회사 10주년 송년회 밤을 하는데 저보고 그 자리에 꼭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식당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한사코 거절했지만 제가 측근으로 꼭 참석해야 된다고 여러 번 권유를 해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었죠. 연회이다 보니 친구가 제 드레스를 직접 선물하고 화장까지 해줬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데 평생 본 적도 없는 귀부인이 있더라고요. 그날 저녁은 제가 마치 신데렐라가 된 기분으로 꿈만 같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신우와 마주쳤고
제 드레스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아주 생쇼를 한다는 신우이의 빈정거림을 듣자마자 그 꿈이 와장창 깨지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언니가 뭔데 우리 회사 송년회 밤에 오냐고요? 내가 우리 사장님하고 최대한 멀리하라고 했죠? 이제 곧 그 집안이랑 결혼 올리려고 하는데 망치려고 작정을 했어요? 왜 내 말 무시해요? 나도 안 오려고 했는데 참석 안 하면 해장국집으로 직접 찾아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었죠. 돌려 거절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주변 머리가 없어요? 어울리지도 않는 드레스에 화장까지 하고 이런 데 오니까 자기가 뭐라도 된 것 같냐고요. 당장 안 가요? 집에 가라고요. 오늘 연애 끝나고 친구가 할 말 있다고 해서 안 돼요. 기다리라고 했어요. 오늘만이라도 우리 둘 사이 발각되면 알아서 해요.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요. 신우는 제가 송년회에 참석해서 행여나 제가 자기 집안 형편이나 숨기고 싶은 걸 말할까봐 안달이 난 모양이었어요. 저보고 당장 집에 가라고 초조해하는 신우와 테이블에서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만 대화 끝에 제가 신우 원피스에 붉은 와인을 쏟고 말았더랬죠. 하필 신우 드레스가 아이보리 계열의 밝은 색이었는데 와인을 엎었으니 옷이 엉망진창 되어버렸고 말았고요. 신우는 사람들 눈이 있어서 소리는 못 지르고 제 손목을 잡아 끌고 연회장 밖으로 나갔어요. 신우는 로비 안쪽에 놓여진 소파로 가더니 분이 안 풀리는지 큰 소리로 쌍욕을 하며 제게 들고 온 겉옷을 집어던지고 자기 성질을 있는 대로 다 부렸어요. 미쳤어요? 사람이 바보 같은 것도 정도가 있지. 남의 드레스에 와인을 뿌려대요? 이 드레스 얼마짜리인지 알아요? 언니 월급 2배는 되는 비싼 거예요. 물어내요. 제가 일단 급하게 처치해볼게요. 앉아봐요. 진짜 재수가 없으려니까 별 거지 같은 일이 다 일어나네. 이게 다 언니 때문이에요. 애초에 언니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 송년회에 오면 안 되죠. 그리고 나한테 일부러 이런 지랄을 떠는 거예요? 엿먹으라 이런 거냐고요? 아가씨, 누가 일부러 이런 짓을 해요? 제가 실수로 와인잔을 쳤다니까요. 생사람 잡지 마요. 어떻게 20년을 늘 그렇게 넘어지고 부수고 덜렁댈 수 있어요? 언니 보면 항상 의문이에요. 어디 가서 액막이라도 해요. 그만 화내고 흥분하지 마요. 그래야 내가 얼룩 처치를 하죠. 이거 안 좋아지만 언니가 돈 다 토해내요. 알았죠? 이게 몇 개월 할부짜리인데 이런 짓을 저질러요. 미쳐버리겠네. 저도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평소보다 자유롭지 못했는데 신우 드레스에 난 와인 자국을 그나마 어떻게 해보려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제 옆쪽에서 어떤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누군가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 창백하게 질린 얼굴의 제 친구였어요. 표정을 보아하니 저와 신우가 하는 대화를 다 들은 모양이었어요. 효정아, 너 지금 무릎 꿇고 뭐 하는 거야? 사장님, 어떻게 여길... 이건 저희 집 가정부가 저한테 와인을 쏟아서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맞아. 이건 그냥 내가 아가씨한테 실수로 와인을 엎어서 자국 지우려고 돕고 있는 거야. 그럼 진아 씨가 왜 너한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리고 새언니라고 하는 말은 뭐고 해장국집 얘기는 뭐야? 사장님,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아니요. 진아 씨한테 물은 거 아니니 조용히 하고 있어요. 나는 내 친구가 하는 말만 들을 거예요. 미안아, 오늘은 그만 넘어가자. 나중에 너도 송년회 참석하고 직원들 챙겨야 하니까 다음에 얘기하고. 너 진짜 괜찮은 거야? 그 이유가 뭐든 네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그것도 나중에. 너 바쁜 것 같으니까 이만 연회장에 같이 들어가자. 사장님, 제가 설명할게요. 저 억울해요. 제 얘기도 들어보셔야죠. 일단 제가 진아 씨에게는 따로 말을 물을 겁니다. 지금은 먼저 효정이한테 사과부터 해요. 어서요. 죄송합니다.
아까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나 봐요. 이해해 주세요. 친구는 제게 성질을 부리는 신우를 보고 너무 놀랐나 보더라고요. 아무리 실수를 했어도 어떻게 사람한테 외투를 집어던지고 쌍욕을 할 수 있냐면서요. 신우는 놀라서 자기 고용인이 실수를 하는 바람에 화가 나서 자신도 모르게 그랬다면서 횡설수설 변명을 했고, 친구는 아무리 자기가 고용한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며 자신도 신우를 고용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며 크게 나무라더군요. 그리고 제게 사과도 시켜줬고요.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신우에게 사과를 받아봤네요. 잠깐의 소동이 지나고 모두들 연회장으로 복귀를 했고 저는 혼자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신우가 지옥의 화신처럼 제게 화를 내고 있는 와중에 남의 회사 잔치에 뭐하러 계속 있겠어요? 저는 그냥 친구에게 문자로 집에 일이 있어 먼저 간다는 말만 남기고 왔더랬죠. 시댁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고 기함을 하더라고요. 어디서 이런 옷이랑 화장을 했냐며 당장 벗고 해장국 가게 나가서 내일 장사 재료나 준비하라고 뭐라 한 소리를 하더군요. 그렇게 화장도 다 지우고 초라한 작업복을 갈아입고서 혼자 식당 마당에 있는 가마솥에 우거지를 삶고 있었죠. 가마솥 불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뒤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제 친구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우리 식당을 찾아왔냐고 물었더니 친구가 제가 연회장을 빠져나가는 걸 보고 따라왔다고 하더군요. 네가 그렇게 울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 그래도 회사 행사인데 대표인 네가 빠지면 어떻게 해? 어차피 사장은 돈만 결제해주고 빠지는 게 직원들한테 제일 좋아. 다들 나 없다고 편히 즐기고 있을 거야. 내가 다 미안하잖아. 10주년 행사라서 호텔까지 빌려서 고급으로 한 것 같던데. 할 때는 해야 하니까. 그래도 그것보다 네가 더 중요해. 진아 씨랑 너랑 무슨 관계야? 가족 같던데 맞아? 음, 내 막내 신우야. 시집 왔더니 초등학교 다니더라고. 그래서 자식들이랑 내가 같이 키웠어. 어쩌면 애증의 관계일 수도 있고. 새언니한테 신우가 그렇게 막대한다고? 욕도 하고 물건도 집어던지던데. 진아 씨 엄청 참하고 차분하게 봤었는데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 성격 없는 스타일은 아니야. 아까는 화가 나니까 더 했던 거고. 그래도 그렇지. 너를 사람들 앞에서 식모라고 소개를 해? 나는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처럼 아까 얼마나 소름이 돋은지 알아? 도대체 너희 시댁 가족들은 너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니? 친구는 속상한 제 얼굴을 바라보면서 저와 신우의 관계에 대해 솔직히 말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제서야 신우랑 올케 관계라고 했죠. 그 말을 듣고 친구는 그런데 왜 네 신우가 너를 식모라고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양가 상견례에는 왜 안 왔냐고 묻더군요. 신우나 시댁에서 이런 낡은 식당을 하고 지질이 궁상인 걸 사돈네와 비교가 될까봐 숨기고 싶었나 보더라고 대답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집 식구들이 가장 부끄럽고 숨기고 싶어 하는 건 저라는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그간의 서러움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친구는 제가 우는 모습을 보고 꽉 안아주고는 자기 집으로 저를 데려갔어요. 저는 그간의 결혼 생활 얘기를 하면서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는 지금의 내가 어떤 상황이고 처지인지 몰랐다가 진짜 사람이 누군가를 귀하다고 생각하면 너처럼 나를 챙겨주고 소중히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요새 갑자기 나란 사람의 인생은 어디로 갔는지, 나 자신의 행복이란 무언지를 떠올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제 40 넘었어. 이제 인생 시작이라는 말이야.
지금 네가 불행하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친정엄마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시댁에서 친정 생활비 보내준다고 참고 살았고, 아이들 둘 키울 때는 애들 핑계로 버텼는데, 이제는 어떤 이유도 남아있지 않은 것 같으니 힘든가 봐. 그럴 수도 있지. 다른 이야기지만 나도 회사 키울 때는 힘든지 모르다가 이제 어느 정도 선상에 오르니까 무기력함도 오고 더 힘들더라. 안효정이라는 내 이름은 사라지고 그냥 결혼 20년 차의 초라한 아줌마만 남아있는 것 같더라고. 아이들도 전부 독립해서 집을 나가고 시댁에는 아무도 내 편이 없고 가족이 없는 기분이라 더 외롭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진아 씨가 너 대하는 모습이랑 말만 들어도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것 같아. 20년을 잘 참고 잘해왔다고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나 봐. 나 이제 시댁 식구들한테서 해방되고 싶어. 진심으로 이혼하고 싶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이제 내가 옆에 있으니까 뭐든 다 도와줄게. 네가 10대 때 내게 많은 걸 해줬듯이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고 싶어. 제 말을 가만히 들어두던 친구는 내 귀한 사람을 이렇게 막대하는 시댁 식구들과 신우를 가만둘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동생 결혼을 파기하고 제 존재를 감추고 거짓말하려고 한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친구의 다짐으로 다음날 신우는 회사에서 사장실로 불려가 올케를 식물하고 막말하고 속이며 상견례에도 데려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나 보더라고요. 신우는 사장 친구가 결혼도 파기할 거라는 말을 듣고 저를 찾아와 득달같이 화를 내며 멱살을 잡았어요. 도대체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 줄 알아? 사장님한테 신우 올케 사이도 밝히고 시댁에서 자기를 막대했다고 일러바쳐? 미쳤어? 사실이니까요. 이미 아가씨가 쌍욕하고 이상한 짓 한 걸 다 봐버린 사람이라서 자세하게 설명 안 해도 다 알더라고요. 뭐? 말이라도 못하면 언니 때문에 결혼 파기하게 생겼으니 각오해요. 원상복구 시켜 놓으라고요. 아니요. 저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뒤처리는 알아서들 하세요. 와, 20년 가까이 같이 살면서 이런 분인 줄 몰랐네요. 똥은 자기가 뿌려놓고 뒤는 우리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남의 인생을 이렇게 역같이 망쳐버리고요? 뭐 우리 오빠랑 지금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예요? 못할 것도 없죠. 어차피 애들 전부 대학생 됐고 20년 동안 이 집안 식모로 살았으면 됐죠. 남은 인생도 조지고 싶지는 않네요. 신우는 분노에 눈이 돌아서 제 탓을 하며 결혼 엎어지게 됐으니 책임을 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에게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여태 이 집에서 식모 취급받고 20년 살았으면 충분하니 모두에게 사과도 받고 집을 나갈 거라고 했고요. 그랬더니 신우가 기가 차하면서 저보고 식모 보고 식모라고 하는 걸 왜 사과해야 하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그간 참아온 화를 냈고 그걸 본 제 남편이 또 신우 편을 들고 저를 나무랐어요. 당신 내 동생한테 왜 화를 내? 어디서 신우한테 막말을 하냐고? 제정신이야?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식모라고 소개하는 것도 모자라 진짜 이 집 식모라고 하는데 화 안 나게 생겼어? 당신도 그러는 거 아니야. 아무리 어린 동생이라지만 잘못하면 꾸짖기도 하고 해야지. 무조건 감싸 안으려 드니까 저러고 사는 거 아니야. 뭐?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못 배운 티 내냐? 식모라는 말이 뭐가 어때서? 당신 여태 한 일 식모랑 다를 거 있어? 얘가 아주 틀린 말 한 것도 아닌데 왜 새삼 신경질이야? 오빠, 내가 언니 보통 성격 아니라고 했지? 암튼 언니는 못 배우고 열등감 있는 것들이 얼마나 흉한지 잘 보여주는 얘라니까? 아주 남매들끼리 쌍으로 이 밤에 난리네. 내가 왜 여태 참고 살았는지 진짜 상등신이다. 헛소리 말고 내 동생한테 화낸 거 사과해. 빨리! 사과 안 해. 아니 못해. 내가 받아야 할 사과를 네 싸가지 없는 동생한테 왜 하니? 미쳤네. 아니 뭘 뭐 잘못 먹고 이러는 거야?
귀신 들렸어? 평생 가만히 있던 옆에 내가 왜 이렇게 승질을 부리고 막말을 해? 나도 한계치가 왔나 보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 모양이고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어쩌겠어. 꼴 안 보는 게 내 신상에 좋겠어. 안 그래도 신우가 저보고 깔보고 막말하는 것에 화가 나던 차에 남편까지 저를 욕보이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차피 제 자식들은 모두 독립했고 저 혼자 적진에 남은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뭔들 못할까요? 20년간 참아왔던 울분이 터지는 것 같아서 그 길로 짐을 싸서 집을 나왔어요. 그러고 혼자 동네 버스 정류장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데 차도 끊기고 갈 곳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친구에게 연락을 했더랬죠. 그렇게 한동안 친구 집에 신세를 지게 됐고 친구는 저에게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자신과 힘을 합쳐서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자고 용기를 줬어요. 다음 날 저는 친구와 함께 회사에 출근을 했고 제가 사장실에 앉아 있으니까 신우가 들어오더라고요. 친구가 저와 신우를 번갈아 보더니 신우에게 파혼과 동시에 권고사직이라는 패를 꺼내들더군요. 저도 친구가 그렇게까지 할 줄 몰랐기에 너무 놀라서 파들파들 떨고 있는 신우를 쳐다만 봤어요. 진화 씨, 오늘 사장실로 부른 건 공적으로 사적으로 서로 정리할 게 있어서 불렀어요. 사장님, 어떤 걸 정리하자는 말씀이세요? 내 남동생은 저한테 자식 같은 동생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 선하고 참한 아가씨 만나서 행복하길 바라고요. 그런데 진아 씨는 제가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요. 오늘부로 파혼하죠. 서로 주고받았던 예물들도 다시 돌려주고 오늘 내 동생이 아마 만나자고 할 거예요. 사장님, 저한테 상황 설명을 충분히 들으셨으면서 이렇게 파혼하자는 얘기를 하세요? 저랑 준호 씨 서로 사랑해요. 어떻게 그런 저희한테 헤어지라고 하세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다음 주부로 진화 씨가 회사도 그만뒀으면 좋겠어요. 네? 회사를 그만두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회사에서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안팎으로 인성이 나쁜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않아요. 진아 씨는 제가 피하고 싶은 모든 걸 가진 것 같더군요. 그러니 사적으로 공적으로 서로 얼굴 볼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인연 여기서 모두 정리하죠. 당연히 신우는 파혼도 퇴사도 어느 것 하나 할 수 없다고 버텼어요. 자신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요. 친구는 자신의 남동생과는 이미 파혼 얘기가 끝났다며 가족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 일평생 살 수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신우가 억울함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장님은 왜 자기에게만 이렇게 단호하시냐며 회사까지 그만두라고 하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냐며 오열하더군요. 그랬더니 친구가 권고사직을 처리하고 싶으면 저에게 무릎 꿇고 부탁하라고 하지 않겠어요? 친구의 한마디에 사장실 분위기가 얼어붙었고 신우는 치를 떨었어요. 신우는 저에 대한 증오와 악으로 가득한 얼굴을 하며 사장의 권력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더라고요. 진심으로 우러난 사과는 비록 아니었지만 그 대단한 신우 존심에 그렇게라도 한 게 어디겠어요? 저는 사과를 받아들이겠노라 하고 사장실에서 나왔어요. 그렇게 회사를 벗어나려고 하던 때 급히 뒤쫓아온 신우가 저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악에 찬 말들을 쏟아냈어요. 우리 사장님 등에 업고 나를 무릎 꿇게 하니까 그렇게 좋아요? 아주 든든한 백이네. 뭐 하늘에서 그간 고생했다고 든든한 동아줄을 내려주셨나 봐. 든든한 백으로 보였다니 기분 나쁘지 않네. 오히려 좋아. 어떻게 그런 영악한 성격인 거 지난 20년 동안 참았어요? 나는 참고 버티며 살길래 상 등신인 줄 알았죠. 그런데 전혀 아니었네. 이제 가족으로의 연도 정리하고 있는 판에 나한테 까불지 마요, 이진아 씨. 함부로 내 몸에 손대거나 막말도 하지 말고요. 파혼이나 퇴사 말고 더한 꼴 보고 싶어요? 신우가 집안에 사람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등신 같은 제가 들어와서 집안 말아먹고 자신의 인생이 꼬였다며 저주를 퍼부었어요. 신우의 아기애찬 모습을 보면서 신우를 자식같이 키운 정도, 시댁에 대한 미련도 다 사라지고 시댁의 식모처럼 살아온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제 손목을 잡고 있던 신우 손을 내려치면서 저는 냉정하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더는 시댁 식구들과 연을 맺고 살 필요가 없음을 절실히 느꼈어요. 저는 그렇게 각성을 하고 친구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친구는 자기 남동생과 신우와의 파혼 선언을 공식화하면서 신우를 여수 쪽 하청업체로 좌천을 보내버리더라고요. 제가 친구에게 너 진짜 한다면 하는 사람이구나라며 엄지를 치켜세우자 친구는 내 신우 퇴사만 처리한다고 했지 앞으로 어디서 일할지 말한 건 아니지 않냐며 통쾌하게 웃더라고요. 파혼 후 시댁과 신우는 저와 친구가 한 편을 먹었다며 파혼 위자료 소송도 걸고 신우를 억울하게 한지로 발령을 보냈다며 회사에도 고소를 하겠다고 겁박을 했어요. 그러면 뭐 하나요? 애초에 신우와 시댁은 제 친구의 대항에 싸울 수 없는 처지였고 결국 신우가 시골 변두리 지역으로 발령이 나면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 후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저를 찾아와 이혼 위자료와 재산 분할이 웬 말이냐며 난리를 쳤지만 저는 눈 하나 끔찍하지 않았고 1년이라는 기나긴 이혼 소송 끝에 위자료 1,000만 원, 결혼 생활하면서 재산 기여도를 인정받아 5천만 원의 재산 분할을 받고 승소했어요. 그리고 친구네 집에 함께 살면서 친구에게 회사 내 마케팅 홍보부서에 자리가 났는데 일을 해보라는 권유를 받았고 20대 때부터 하고 싶었던 적성을 살려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그 배후에는 모두 제 친구가 있었고 저는 친구라는 귀인 덕분에 새로운 인생 제2막을 살게 됐더랬죠. 제가 직접 겪어보니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른다는 말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 말만큼 드라마틱하고 가슴 두근거리는 말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친구라는 귀인을 다시 만나 운이 좋았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겪었지만 그게 사람이든 일이든 어떤 형태로든 자신의 삶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주는 계기만 있다면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선하게 베풀고 살면 결국 복을 받는다는 흔한 말보다 너에게서 출발한 것은 다시 너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맹자의 글귀로 끝맺고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의 삶에도 좋은 기운이 돌아오길 바랍니다. 좋은 기운이 좋은 운을 불러들이나니 모든 분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할게요.